화이트 진로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5.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4회전으로 산출됩니다.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 이름이 하이트가 아니고 이제 켈리라고 그렇게 요즘에 뭐 광고 선전을 엄청 때리고 있는데 한국경제TV 7월 25일자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케팅비 증가해서 1분기 맥주 사업 적자, 창사 100주년 승계 염두 해석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이트 진로가 이처럼 맥주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소주 시장에서 독과점 이슈로 인해 더 이상 성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승계 염두에 둔 행보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켈리가 저기 저것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델 요즘 잘 나가는 쟤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손석군가 그 친구죠. 악역도 잘하고 선한역도 잘하고 다 잘하는 친구 같습니다. 제 견해를 좀 썼는데요. 마케팅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적자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맥주 원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뉴스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도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옮겨 적지 말고 좀 확인하는 정신, 이런 기자들의 취재 정신, 한국 경제 정도면은 규모 있는 데인데, 자, 그 내용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1조 1,111억 원. 야, 이게 5 카드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4 카드는 있어도5 대단합니다.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1.7%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더 증가해 버렸어요. 12.2%. 안 팔리는데 재고만 쌓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원가 회계에는 재고 이익이 애드가 돼 버리니까 좋은데 이거 돈만 재고에 잠기게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이 5.5% 상승했는데 왜 매출 원가가 줄었는지 스루풋으로 분석을 좀 해보죠. 판매 관리비가 24.6% 또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광고 선전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업이익은 400억 원으로서 전년도 1000억 원대에 비해서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7%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8%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이 2.3% 하락했고요.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운영비용이 8.1% 증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생산성이 0.11이면 일할 때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성과가 많이 급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34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65.3%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로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155억 원이 증가했어요. 155억 원 곱하기 가공 비율이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제품 제공품 및 반제품의 변동이라고
재고 내역에는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스루풋은 상품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상품에는 가공비가 애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포장비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해가지고 일반 통용되는 것은 상품도 그 WCA에 넣어버리는 것으로 저는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31억 7천만 원인데 요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요. 상품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 판매의 표현은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변동범위하고는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합친 게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하는데 8.2%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8.1%또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그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3.1% 금액 줄었고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5.7%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5.7%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2차적으로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먼저 1단계 총 제조비용의 갭이 123억 원이 있고요. 이것은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가공비 아니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하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아주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퍼펙트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58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25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46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12억 원의 현금을 어디 껌사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폐기 손실 금액이 13억 6,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더 손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전년도에는 21억 원 또 차이가 있고 현금 흐름표 시제를 안 맞추고도 어떻게 현금 시제를 맞추는지 이 고급 기술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현금 시제는 어떻게 맞췄겠죠.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하면서 그게 정확한 그 추적을 하면은 이런 갭이 있는데 이런 걸 검증을 못하고 그냥 공시를 하게 되는 걸까요? 회계법인들은 무엇을 보고서 하는 걸까? 회계법인 중에서 재고자산을 잘 알고 있는 아마 그 재고실사 이런 거는 그 신입 그 회계사들 시킬 거예요.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 그냥 합격만 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합격한 경륜이 쌓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재고자산 이런 거를 회계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사실 조직에 있을 때 보면은 회계 친구들이 그래요. 아이, 공인회계사들 와봐야 걔네들이 뭐 알아요. 우리가 정확히 해야지. 저희가 거꾸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비용, 인건비가 2,06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2%나 감소를 했어요. 자, 직원이 또 94명.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아마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평균 임금도 바싹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임금자를 엄청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고임금자를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 피크 임금도 너무 비싸고 우리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요즘 그 카스 맥주한테 계속 지고 있고 우리가 소맥한다 그러면 카스에다가 진로 달라고 그래요. 서로 그 경쟁업체끼를 섞어 마시는 참 그 애주가들은 그 경쟁업체 거를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잘들 팔아먹으라고 그 폭탄주가 아니고 소맥을 하는데 맥주는 카스, 그 다음에 그 소주는 참이슬, 이렇게들 먹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직원 수가 3,000명이면은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 그 물장사를 해가지고 3,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게 결국 연말까지 임금 인상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조금 더 하반기에 잘해가지고 보너스가 나오면은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 선전비가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중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차례가 됐어요. 자,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죠. 그리고 수르푼율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회사로서는 일반적으로 투명 가정이 성립이 하면은 그것도 찾아보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략하고 싶지 않은데 그 하이트 진로는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서. 생산성은 또 뭐 왕창 내려갔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그 레드선을 넘어버렸어요. 50%가 그 한계선인데 43.3%면은 레드존에 있는 겁니다. 투자자본 이익률도 확 내려갔어요. 요거는 이제 논리 연습을 위해서 논리도표로 만든 거고요. 다시 설명하는 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봤는데, 이게 그 단순 평균으로 그냥 봤어요. 12.6%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어요. 작년도에는 더 올랐죠. 그래가지고 소주값도 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된다 뭐 해가지고 강남 지역에서는 소주 가격 6,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12.6%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게 이 맥주 테라하고 하이트가 있네요. 그 테라가 요즘 잘 팔리나 몰라요. 요게 국내 가격은 변동은 없지만 수출 가격 내렸고 참이슬 국내 가격 안 내렸어요. 작년에 7.9% 올려놓고 그리고 이 수출 가격은 또 올렸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단순 평균으로 하면 0.4% 올렸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원재료가 그 인상된 것만큼 못 올렸으니까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모순은 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요즘 뭐 원재료 연동제 그 하청 업체 뭐 이런 거만 적용되는 법 하도급법인가 그것만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그 모든 업종에서 원재료 연동해 가지고 상생 경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원재료 연동형 가격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잖아요. 7.9%. 그러니까 제조원가 비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만큼 임팩트를 받는 거고 가공 비율은 또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가 상승 압박률이 5.7%인데 요대로 못 올리고 0.4%뿐이 못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본이 많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30년 동안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디프레이션이다. 한국 디프레이션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소주값만 하나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6,000원 받는 거 가당치도 않다. 강남에서 5,000원 정도 내리고 변두리에서는 4,000원 정도 내려야 수요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면은 그거를 저는 디프레이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디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념이 약간 다를 거예요.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단순 2배 정도 해보지만 변수는 재고의 증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재고가 12% 오르면은
매출이 2조 2천억 정도 하면 970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고요. 재고를 12% 줄이면은 재고가 영업이익이 625원으로 한 340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요. 스루프상으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4카드가 또 나오네요. 아까 매출액은 5카드가 나오더니 그래서 한 680억 벌게 돼 있다. 요거를 재고 회전율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줬으니까 소주 가격을 1,000원 내려가지고 10회전만 더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조 5천억까지 할 수 있으면은 2,600억 정도, 680억 남는 게 2,600억까지 그 사업 계획, 매출 계획을 도전적으로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냐. 목표는 기업의 목표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것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무슨 경영 기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재고 회전율을 목표 관리해 가지고 영업하고 생산하고 물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동 목표에서 서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원가 회계하고 기준한 요게 판마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약간 6,000원의 차이입니다만은 일반 그 식당에서 파는 그 소주 가격의 차이라면은 6,000원짜리 5,000원으로 내려도 돈은 벌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2, 3년 분석 결과에 이 정립된 어떤 경험론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면 원가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스루풋은 낮게 나오게 돼 있고요. 판매가도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 완화 그 기능을 스루풋 회계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산업사회 현대 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200년 가까이 원가 세계를 기초로 해서 남들은 뭐 그 회계를 뭐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거시경제고 뭐 아무리 뭐 떠들고 경제학자고 떠들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이 원가 회계를 모르고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원가 회계가 또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미래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비를 제조원가에 플러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이 왜 디커플링을 하려고 그러냐. 인건비 싸서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확보, 그 재료비가 더 관건이다. 그러니까 잠깐 미국에 가서 공장도 열심히 져야 될 거고요. 인건비가 이제 경쟁력은 아니다. 일반 그 중저가 기술이 적용되는 그 어떤 그 제품류가 있겠죠. 의류라든지 뭐 이런 단순한 이 고급 제품 말고 이런 것들은 동남아에서 아직도 유효한지 몰라지만 최첨단으로 가는 그런 것일수록 우리는 그 원가 회계에 의한 저인건비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 적용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1세기에 한 200년 이상 해온 원가 회계가 다른 좀 더 단순한 심플파이한 스루풋 회계로 경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길었네요. 그 이론적인 측면이. 주가는 27,700원으로서 무려 9,75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아직 130% 시장에서 인정은 받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50.86%, 연금공단 6.86%, 외국인이 거의 10%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그 네이버 증권 정보에서 뜹니다. 이상 하이트 진로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